보수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잠깐 뒤로 넘어가서요. 일단 이 몸 보수 관련된 규정이 일단 3법 규정이 있고요. 388조 딱 한 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규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행 기준에 있는 내용,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법은 강행 규정이었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회사의 정관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주처계를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결의한 적이 없거나 그러면 새로 보완이 좀 선생님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수정하시고, 자,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줄. 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하면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개업 초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인당했다는 그 사례 있잖아요. 급여대장에 상여금이 찍혀 있는데 조사관이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을 가져오래요.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정 금액 상여금 처리한 다음에 원천 징수 제대로 하고 연말전 다 제대로 했다. 뭐가 문제냐라고 하니까 과세관청이 그러세요? 송금 불사님. 과세관청에서 송금 불사님 처분을 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규정이 없네? 전액 송금 불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선생님. 자, 일단 세법은요, 주주총회든 이사회든 사전에 지급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지급 기준을 정하고, 정한 그 지급 기준은 한도로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초과 지급하면 그 초과 금액을 송금부인하겠다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한 기준은 한도로 작용을 하고, 그것보다 일단 더 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상여금이 지급이 됐는데 규정이 아예 없었잖아요. 지급 규정이 아예 없었으니까 한도가 빵원인 상태인 거예요. 지급액 전액이 다 송금부사일 때죠. 이 조항입니다. 임원 보수 지급규정 A4용지 2장밖에 쓰면 안 되거든요. 네. 실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회사가 한 10여 년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대기업에 납품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익이 막 몇십억 단위로 갑자기 막 난 거예요. 사장의 마인드가 그런 분이셔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배분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직원들도 뭐 상여금 몇 천만 원씩 지급을 하고, 뭐 임원들 본인 포함한 임원들한테 상여금을 그 당시 한 3개년 지급한 게 거의 한 20억? 3개년 동안 지급한 게. 근데 그거를 제가 이사가 2명인데 이사의 의사로 이렇게 다 둘이 이렇게 사인해 놓고요. 다 뭐 상여금 대표해서 얼마 이렇게 막 결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자체도 일단 문제지만, 근데 이사에 결의해가지고 상여금 얼마 준다라는 그 결의만 있는 거지, 세법에서 요구하는 급여 지급 기준. 그러니까 세법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임원 보수 및 뭐 상여금 지급 규정이라고 하든지 같이 담깁니다. 보수 상여금 같이 담깁니다. 따로 하진 않아요. 간혹 따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설프게 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의사록만 있는 거지. 근데 회사 업력이 10몇 년 딱 됐고 매출도 막 100억 돌파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받기 이제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보완해 놓지 않고요, 세무서가 나왔다. 금융장 다 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몇 억대가 막 지급이 됐으니까. 근데 규정이 없었다. 그럼 20억 송금불사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세무사님이 발견했어요. 세무사님 기장업체 이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같은 거는 모든 세무 문제는 집행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거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주청도 안 하고 의사록만 막 가짜로 만들어 놓아서 법률적으로 무효인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주청해가지고 제대로 정비해 놓으면 과거 게 싹 치유돼요. 근데 상여금은
집행이 지금 최근부터 3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4년 전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것만 송금 요건이 인정이 되는 거지 과거 거 3년치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띄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한 4년 전쯤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소급해서 할 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불가능할 수 있죠. 소집통지 어떻게 할 겁니까? 4년 전에 소집통지 어떻게 해요? 타임머신 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다행히 예외적인 방법,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 구성 이럴 때 진짜 치명적이죠. 연락 안 되는 주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다 아시죠? 이제 종이질 뭐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잘 껴놔야 되는 거. 포렌식인가 뭐. 그 국세청 내부에 그 조직을 지금 뒀다며요. 예전에 국가수에 의뢰했다는데 지금은 내부에 그 조직을 뒀다 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22년부터 종이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한 장당 1,000만 원씩만 받겠습니다. 20억 부인되면 법인세 얼마 내야 돼요? 20억, 한개세율 22%를 되니까, 이서 4억 얼마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 A4 용지 2,000만 원이면 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진짜 옛날 종이처럼 하려고 맨날 바람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쉬기 바람. 하여튼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서 요구하는 급여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 규정 우리가 만드는 거를 이제 업체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임원보수직 규정을. 회사 현실에 맞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설계하실 때 실무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집행 기준에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게 월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상여 같은 거, 부정기정 항목에 대한 세법의 취급입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월급은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송금한다는 거고요. 밑에 부정기정인 항목이 있죠. 연말에 지급하는 뭐 상여금,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근로자들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송금인데 임원들은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급과 상여금 이 항목을 우리가 구분해서 세무상의 리스크를 판단한다고 하면 상여금이 세무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월급은 웬만하면 다 비용 인정해 준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상여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보수규정 샘플 보셨듯이 경영 성과에 대한 변동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기본급으로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에 이제 변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늘었을 때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성과 보상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데 뭐 상여금 뭐 증가해서 준다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의사 결정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설계하실 때 이 항목, 그러니까 임원보수 규정할 때 이제 기본금, 뭐 상여금, 인센티브 이렇게 각 조문별로 이렇게 항목이 이제 기재가 되잖아요.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기적인 항목은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근데 이게 연말에 상여금 부분은 대표들이 그냥 끈을 안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험치로 보면. 그래서 기본급 베이스로만 설계하시고 연봉 넉넉히 하시고 중간에 혹시 뭐 돈 필요하면 중간 배당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고 해도 연말에 상여금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영업은 이제 상여금이 연말에 있으면 우리가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해지긴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기 관련돼서. 그 다음에 뭐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기준. 그러니까 이 형태로 정하죠. 정관에다가 뭐 상여금을 언제 주고 이런 걸 정하진 않죠. 정관은 뭐 외부 기관에 뭐 제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서 내부 문서로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따로 규정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따로 만드시고, 지급규칙 없이 지급한 뭐 상여금은 뭐 이렇게 다 송불상이 된다는 얘기 많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뭐 결정, 급여 명목으로 법인 이익을 분여해가는 뭐 그런 법의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과 세법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법은 388조에 있네요. 그래서 총 한도를 정관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보수와 퇴직금이 이제 별개의 소득이라는 한도에 이제 같이 묶이지 않는 별개의 소득이라는 그 문구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한도 범위 내에서 매년 집행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거를 임원 보수 지급 규정 거기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규정이 있을 때는 그 한도 내에 송금 인정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송금 무산이 되는 거죠. 물론 세무사님 지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송금 인정되는 건 아니죠. 우리 접대비 수부인처럼 증빙 미비 바로 직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빙이 있는 거를 이제 한도 내에 부인하는 그런 것처럼 1차적으로 지급 규정 초과한 거는 무조건 부인되는 거고요. 한도 내의 금액도 영업성과의 인과관계 내지는 성과 보상이 적절한 건지 이런 또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급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우리가 회사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정비하셔야 됩니다. 절차가 없고요. 적용 범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 외에 구성 여기서부터 이제 의사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봉이 기본급이고 사망이 연봉 외 급여에서 상여나 인센티브 등을 얘기하는 거고, 요 2항이 앞에 집행기준이 얘기했던 월급 베이스고요. 사망이 부정기정인 항목을 어디까지 넣을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기정 항목을 다 빼고 기본급으로만 우리는 설계하겠다라고 하면 사망은 빠지는 거죠. 이런 필요한 의사결정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본급 조항입니다. 기본급 조항. 1항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사에서 결정하는지 뭐 주주에 결정하는지, 결정할 때 당연히 업적 성과 등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는 거고요. 자, 2항이 언제 결정하느냐. 임원보수를 실제 이제 세무사님 업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의외로 1월 달에 결정하는 회사 많습니다. 1월 달에 결정하는 회사. 1월 달과 3월 달 중에 언제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임원보수는? 3월, 왜 그렇죠? 네? 왜 3월에 결정해야 되는 거죠? 1월에 하면 안 돼요. 회사 마음이에요. 1월에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실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우리한테 기장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1월 달에 결산 나와요, 안 나와요? 부가세 신고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임원 보수는, 대표이사 보수는요, 1월 달에 결정할 수 없는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경영 성과가 확인이 안 됩니다. 경영 성과의 일정률로 보상해야 되는 보수인데 1월 달에 어떻게 결정해요? 근데 회사에 보면 1월 달에 결정하는 회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직원들을 그때 결정합니다. 직원 탈 때 본인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은 근로자랑 다른 개념이고 달리 결정해야 되는 분인데 직원들 결정할 때 같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급여는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3월달 결산 확정이 돼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3월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뭐 자체 결산 시스템 돼 있고 뭐 대충 1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면 1월 달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3월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1월에 하는 걸로 돼 있으면 이제 진짜 그렇게 제대로 개념에 의해서 보수 결정한다고 그러면 세무사님들이 피곤해져요. 1월 달에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 와중에 담당한테 야 이거 요 회사는 좀 급하니까 빨리 결산 좀 빨리 좀 가결산해서 그거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연말에 상여금도요, 인센티브 이런 거 12월 달에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피곤해요. 왜요?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상여금을 영업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기준에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가결산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다 그 웬만한 거 없애버리세요. 기본급 베이스로는 안내를 하시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상여금은요, 실제 실무에서 액수를 정해놓고 거꾸로 맞추는 그런 과정이지, 뭐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일정한 비율로 성과보상 받고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급을 좀 넉넉하게 설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3월에 하는 게 맞고요.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연봉계약서 작성하시고요. 연봉계약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 3월에 결정하는 거니까
1, 2월 달 급여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소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 하실 때는 소급하는 형태로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봉 결정을 3월에 하게 되는데 항상 증액이나 이런 결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폭 감액 결정을 하게 돼요. 연봉을 5억 받던 분이 뭐 2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회사 어려워지면. 그러면 보세요. 이미 1, 2월 달은 5억 기준으로 12를 쪼갠 금액이 지급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2억으로 올해 연봉 2억 결정해서 12를 쪼개면 3월 달에 오히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월에 결정하시고, 이게 이제 적용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기속 2달 무너지는데 뭐 그거 갖고 세무사 문제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그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익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이제 뭐 기속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소득 기속이 1월부터 12월이라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 결정을 하면 3월에 결정된 이 기본을 12로 쪼개서 분급으로 똑같이 12달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 원천지수 보면 기본급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총괄에 3월에 결정했으니까 쭉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역시 예를 들면 3월에 결정했는데 뭐 갑자기 9월 달에 뭐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뭐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회사 경험 때문에 이게 추가되니까 몇 년 전판에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장갑 판매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하반기 때 막 매출액이 반토막 나버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봉을 중간에도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2항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3월에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경영상의 어떤 그런 사유로 증감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천 결의로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경 결의하시고, 바뀌었으니까 또 연봉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급이 제일 중요한 조항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추가할 수도 또 있죠. 실제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추가 개정되고 하는 게 뭐냐면 5항이 또 새로 생길 수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신규로 새로운 임원이 취임한다라고 하면 신규 임원의 취임은 내년 3월까지 무급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임원 취임할 때 뭐 직전 연도 근무하던 회사의 평균 연봉을 기초로 해서 뭐 일정액을 이사해서 결정한다든가 그런 뭐 내용도 이렇게 5항에 담으시면 되죠. 기본급 베이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그런 변화 내용 담아내시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서 이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입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제 날리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회사가 설날, 뭐 여름휴가, 뭐 추석 이럴 때 일정한 상여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볼륨 보시면 크진 않아요. 설날에 보면 기본급이 이제 연봉이니까 12를 쪼개는 게 한 달치 월급이죠. 그거의 3배니까. 대표님 월급이 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3,000만 원 법이 내니까 과하다고 싶으면 200% 정하시면 되고, 뭐 적다고 싶으면 400% 정하시면 되고,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대표랑 이렇게 가늠해 보셔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규정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이런 규정 정비 작업 들어가는 거는요, 회사의 실제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그 현황을 여기 담는 그런 형태로 규정 정비가 이루어지죠. 새로 신설되는 법인이 아닌 한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름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뭐 직원이 뭐 연간 뭐 회계 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을 뭐 선택하는 그런 때 해가지고 다 직원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거고. 그런 필요한 내용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석 때 필요한 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인센티브. 이거를 이제 대표들이 포기를 되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4분기 때. 그래서 4분기 한 번만 하세요. 이것도 한 번만. 또 뭐 7월, 8월, 7월, 12월 2번 이거 하지 마세요. 못해요. 7월 달 또 가결선 해야 되고, 또 12월 달 가결선 해야 되고. 그래서 4분기 한 번만 하는 걸로 하시고, 이제 지급 금액의 범위를 전년 대비 초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실 건지, 당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실 건지, 그런 필요한 사항.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저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 추가 영업이익의 50%, 당연 영업이익의 30%.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아마 지급액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념으로 보면 이게 맞죠. 전년보다 더 잘 경영한 어떤 그런 볼륨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보상하는 그 개념이 개념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득점하면 이제 계속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임원 상여금 같은 거 부인된 그런 어떤 심판 이런 걸 보면 세법의 요건은요, 개별적 구체적 지급 기준 요거 하나 하고요, 성과 평가 방법 요 두 개가 요구됩니다. 개별적 구체적 지급 기준은 우리가 얘기하는 요 규정을 얘기하는 걸 테고요. 저 규정 안에서 보면 이렇게 범위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업이익의 30% 범위 내에 이렇게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금액이 산출이 됐는지 성과평가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소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맞추기 쉽지 않아서 적어도 이제 규정은 돼 있고 과하지 않은 비율로 매년 이렇게 균등하게 적용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뭐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정 정비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상법과 세법의 근거 보셨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보수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했고, 그럼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바탕으로 매년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죠. 자, 보수 상여금, 그러니까 매년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 소득입니다. 보수는 세법에 다 기반을 하고 있고, 배당은 다 상법입니다. 대표님이요, 세무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당해연도 영업성과에서 뺄수는 급여하고 배당밖에 없는데, 이제 대표님이 갑자기 9월 달에, 지금이 9월 달에 돈이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급전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돈은 있어요. 세무사님께 전화 온 거예요.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대표님이 상여금 처리할 짬으로 세무사님 전화, 세무사님, 내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갖고 10억이 좀 급히 좀 빼야 되는데 상여금으로 빼려고 하는데 빼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세무사님 뭐라고 상담하실 거예요? 그 대표한테. 예? 지금 우리 다 공부하셨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자고 다그치실 거예요? 규정을 봐야지, 규정을. 상여금 안 되겠지. 지금 9월이잖아요. 상여금 우리 규정 보면 이제 연말에만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9월이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죠? 네. 근데 이제 규정이 9월 달에 돼 있어요. 그럼 10억 돼요? 규정의 내용 보시면은요, 보면 영업액의 30% 범위 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회사 지금 대표님이 10억 빼가려고 그러면 지금 회사 영업이익이 한 30억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한 7, 8억밖에 이익이 안 났어요. 8억 택도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규정이. 근데 우리 이제 현장에 가면 대표가 돈 필요하면, 이거 3천만 원 상여금 처리해줘. 뭐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상여금이 안 되면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뭐밖에 없어요. 상여금 안 되잖아요. 규정도 9월에 안 돼 있고, 한도도 안 나오고, 상여금 안 나오면 그럼 뭘로밖에 안 돼요? 배당밖에 안 되죠. 배당을 할 수 있어요? 9월인데 중간 배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10억인데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의 한도는 상법상 배당 가능이 미처분 이익예금 법이 내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이익예금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질적으로 한도 넘어갈 일이 없어요, 배당. 그리고 배당은 세부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세법에서 터치 못합니다. 어디의 영역입니까? 상법의 영역입니다. 터치 불가. 보시면 다 근거가 상법 462조, 뭐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 범위 내기만 하면 배당은 아무리 많이 해도 세무조사 받을 때 뭐 이렇게 배당을 많이 했어요. 딴지 못 겁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무 리스크가 제로다. 아이고. 네. 그러니 매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도 연봉 뭐 월급을 한 500이나 600 정도만 해가지고 소득세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필상 이제 아까 그런 성과 보상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너무 낮은 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더라도 합리적인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상속세에 있다. 그래서 이익금이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절차로 매년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산이 확정이 되면 임원 보수 총 한도 또 매년 확인해야 되겠죠. 까딱하면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수 지키중에 정하는 시기 절차 그런 범위에 따라서 임원 보수를 결정하시고요. 결정되면 연봉계약서 쓰시고 그다음에 다시 결정되기 전까지 분급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수에 여기 있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교재에는 보수 관련된 송부적 사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너무너무 많죠. 특히 상여금 부인된 다 이익처분으로 부인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각종 심판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적절한 급여인지 여부 잣대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 공정업계 임원들과의 그런 격차, 정기적인 계속적 지급될 그런 가능성, 영업의 변동성, 주관적인 의도. 이것도 의외로 조사 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품위 걸리는 거 있잖아요. 회사 내부에서 상여금을 3억 처리했을 때 법인세 얼마, 이한 상여금 5억 처리했을 때 법인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를 가장 적게 내는 4만으로 상여금 결정 뭐 이런 품위서 있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그 임원 상여금이라는 게 법인세를 얼마 내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에 이제 일정한 비율로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막 대표 연봉을 딱 분석해가지고요. 뭐 연말에서 기본공제가 어떻고 해가지고 뭐 지금 한계세율이 뭐 2단계 고간에 있으니까 뭐 더 올려도 큰 세부담이 많으니까 연봉을 조금 더 올리는 게 필요하다. 다 이상한 소리예요. 대표 연봉은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해가지고 대한민국 소득세 계산 구조를 딱 계산해서 나온 그 세금은 결과값에 불과한 거지. 그게 한계세율이 낮으니까 연봉을 올리고 그게 높으니까 연봉을 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장을 업체도 이제 그런 기준을 제대로 좀 안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대로는 못하더라도 인식한 채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 커지면 분명히 제대로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커지면. 돈을 많이 벌면 연봉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꼭지점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먹는 거면 쓰는 거면 수준이 다 한 단계씩 막 업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준을 좀 많이 안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또 10분, 15 하겠습니다. 네.